가 됐거든요. 네. 여기 보니까는 9분이 계신데 그 한 사람 뒤에는 70명의 영향을 받는 분이 계시다고 합니다. 여기 630명이 계신 걸로 알고 이렇게 강의하겠습니다. 네. 아니 여기 저기 그러면은 10명이다. 그럼 700명. 네. 이거 안 넘어가는데요? 네, 됐습니다. 예. 네네. 네. 이제 우리가 이렇게 첫날 그 대화법 효과, 감정 코칭이 무엇인가 이렇게 동영상 보셨고, 그리고 대화법 그 효과 동영상 보셨죠. 그리고 양육자 유형, 그리고 스트레스 관리에 대해서 배우셨고, 또 3단계 이론 실습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난 11월에 초감정 공부했고요. 그리고 또 조별로 좀 나누어서 이야기, 옆에 짝꿍하고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은 기질에 대해서, 그리고 또 꾸중도 역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올바른 꾸중, 그러니까 칭찬, 올바른 칭찬, 올바른 꾸중 이렇게 오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기질을 생각하면서 그 성경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시편 103편 13, 14절에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모태에서 조성될 때부터 아시고 또 그 이름을 부르셨고, 각자의 체질을 아시는 거죠. 세계 인구가 이제 78억에서 80억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80억 인구 한 명 한 명의 그러한 체질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139편에 보니까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그 지난 개혁 전에는 심묘막측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될 날짜도 다 알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형질은 DNA DNA 유전자에 의해서 이렇게 계승되는 그러한 특성들을 말합니다. 네. 그래서 또 신묘막측 보니까는 신기하고 오묘해서 측량할 수 없다는 뜻이고, 또 기묘하다 그랬잖아요. 개혁 전 성경에는 신묘막측이라 했는데 이제 개혁해가지고 기묘하다 그랬는데 그 히브리어 필리라고 합니다. 필리는 하나님의 위대하고 전능하심을 묘사할 때만 쓰는 단어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제 모태에서 조성하셨다는 거죠. 그 체질대로. 그래서 또 펠레는 기묘자요, 모사요, 뭐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영존하신 아버지라 그렇게 예수님을 또 성령님을 묘사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이제 기질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릴 아이들의 기질을 알아야 되잖아요. 내 자녀도 다 다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같은 뱃속에서 나왔지만 정말 다른 것처럼 그 아이들의 기질을 좀 이해하려고 하는데요. 그래야지만 아이들을 또 잘 올바로 효율적으로 키울 수가 있죠. 그래서 정말 꽃들도 제각각이잖아요. 그리고 과일도 배, 감, 포도 다 맛이 이렇게 다르듯이 그리고 사람도 이제 얼굴, 목소리, 또 80억 인구의 지문이 다 다르잖아요. 네, 그리고 재능이 다 다르고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그 기질이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다양성을 인정하자, 이제 이런 것을 전제로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기질, 템퍼러먼트는 캐릭터, 성격하고는 좀 다른데요. 타고난 거예요. 타고나면서 유전자에 기록된 대로 타고난 건데, 그래서 이것이 성격을 이루는 기반이 됩니다. 그래서 기질은 거의 70% 평생 간다고 생각하시면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 자기 성격 형성에 많은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이것을 처음 연구하신 분은 뉴욕 메디컬 센터 소아정신과 의사 두 분인데요. 그 토마스와 스텔라 두 분이 연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9가지 지표를 가지고 믹스 앤 매치해서 이제 3가지 유형으로 나눴거든요.
그래서 그 규칙성이라고 하면은 아이가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또 뭐 젖을 먹고 또 놀다가 또 이제 2시간마다 젖을 먹잖아요. 신생아들은. 네, 그렇게 하고 또 저녁 때 씻겨서 눕혀놓으면 자고 뭐 이렇게 생리적인 그런 그 규칙이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애들은 낮과 밤이 바뀌어서 제가 만난 내담자 중에 한 분은 그 아들이 벌써 중학교 2학년이 됐는데 그 아이를 3년 동안 업고 이렇게 잤다 그래요. 네, 눕혀놓으면 이제 울으니까. 그래서 이 아이는 너무나 이렇게 규칙적이지 않은 거죠. 그리고 이제 활동성은 정말 또 눕혀놓으면 눕혀놓은 대로 가만히 있는 아이가 있는가 하면 이제 걷기 시작하면서 빨빨거리고 막 돌아다녀가지고 그 아이를 몇 번이나 잊어버린 그런 적도 있잖아요. 예, 그런 활동성. 그리고 이제 접근 회피. 그래서 이제 옆집에 이렇게 뭐 한 유치원쯤 돼서 놀러 가면 가자마자 그 집 아이하고 막 친해지면서 그 집 장난감을 자기 것처럼 갖고 놀고 뭐 이런 아이가 있는가 하면 이제 거기서 엄마가 모임을 갖고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1시간쯤 돼서 집에 오려고 하면 이제 그때서야 예, 그 옆집 친구하고 이제 놀려고 하고 이러는 아이들. 예, 빨리 접근하는가 아니면은 좀 회피하면서 시간이 걸리는가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적응성은 이제 뭐 구구단을 외운다고 할 때 그거를 이제 순식간에 싹 외우는 아이가 있는가 하면 정말 뭐 일주일이 걸리고 또 나머지 공부도 하고 뭐 이런 아이들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빨리 어떤 것을 배우는 아이가 있는가 하면 또 뜸을 들이는 아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기분, 무드라고 하는데요. 그 아이를 보면 어떤 아이는 빵긋빵긋 이렇게 웃는 인상이고 또 어떤 아이는 굉장히 심각해요. 예, 심각한 인상을 주는 이런 아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응 역치라 그러면 이제 그 빛과 소리 뭐 이런 감촉 이런 거에 대해서 예민한 아이가 있고 그냥 뭐 다 그런 거지 뭐 이렇게 덤덤한 아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민한 아이는 이렇게 꽉 끼는 옷을 싫어해요. 좀 스판 이렇게 늘어나는 이런 옷을 좋아하고 또 심지어는 여기 뒤에 있는 라벨 이런 것도 싫어해서 그거를 잘라주면 그것이 또 닿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다 또 테이프를 붙여야 되는 이런 아주 예민한 아이들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반응의 강도라 그러면은 어떤 자극에 대한 반응이고 또 이제 아이가 울 때 뭐 응애 이렇게 우는 애가 있는가 하면 막 글 쓰면서 막 우는 아이들이 있죠. 예, 그리고 또 식사 초대해서 이렇게 음식이 어때? 그러면 너무 맛있다고 예, 그 식당에 가서 먹었을 때 여기 누구랑 꼭 가야 되겠다. 뭐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상다리가 부러지게 차려다 이렇게 줘도 맛이 어때? 그러면 맛있네. 뭐 이 정도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이 있죠. 네, 그리고 이제 주의 산만성은 그 밖에서 천둥 번개가 쳐도 뭐 자기 하던 일 하는 숙제하고 이런 아이들이 있는가 하면 이제 그 봄, 여름, 가을 이쯤에는 그 아파트에 보면은 뭐 갈치 장사 이런 사람들이 와서 뭐 갈치 왔어요. 뭐 몇 마리 뭐 얼마 막 이러면서 하면은 뭐 숙제하던 거 이렇게 때려치고 막 거기 쳐다보고 막 이런 아이들 네, 있습니다. 산만한 아이들. 네, 그리고 이제 지속성은 뭔가를 그 태권도나 피아노를 배울 때 장애물 좀 어려워지는 그 단계가 있잖아요. 예, 그럴 때 이렇게 때려치는 아이가 있는가 하면 이제 그것을 극복하고 쫙 해서 뭐 박태환처럼 세계 챔피언이 되는 아이들도 있고 예,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눴어요. 예, 스텔라 그리고 토마스 그 두 의사가 이렇게 나눴는데요. 순둥이, 이지 베이비 해서 이 아이들은 40%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태어난다 그래요. 어느 나라에서나.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또는 부모님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고 이런 아이들. 그 다음에 이제 그 이지 베이비죠. 정말 그야말로 아주 키우기 쉬운. 그리고 이제 difficult baby가 있어요. 얘네들은 동으로 가라 하면 서로 가고 서로 가라 하면 동으로 가고 또 이제 어느 캠프에 데려가서 야, 얘들아 이것이 오늘의 이제 우리가 2박 3일의 스케줄이야 하고 이렇게 말을 하면은 아니 왜 꼭 그대로 해야 돼요? 이렇게 꼭 토를 다는 아이들 있습니다. 얘네들은 정말 자기 주장이 굉장히 강하고요. 예, 이런 아이들은 또 10% 전 세계적으로 또 태어난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여러분 오늘 점심 어떠셨어요? 맛있었어요. 네, 이렇게 이제 한 4초 되니까 대답이 나오는데 이 아이들은 8초가 돼야 대답이 나와요.
예, 한 박자 느린 아이들. 정말 속 터지죠. 예, 예. 그런데 순둥이 우리가 이제 순둥이, 체제 거부형 또 한 박자 느린 형 중에 제일 키우기 쉬운 그런 유형은 어느 유형일까요? 순둥이, 그죠? 예, 순둥이. 예, 시키는 대로 하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 이제 이 아이들만 있으면 좋을 텐데 그 체제 거부형이 10%가 태어난다 그래요. 어느 나라에서나. 얘네들은 뭐 때문에 어떤 사명을 띠고 태어나는 걸까요? 역사적 사명이 있을 텐데. 맞습니다. 개혁과 변혁. 개혁과 변혁을 위한 우리 그 박윤환 전도사님 같은 분. 네, 아주 안전한 그 철밥통, 연금도 보장되는 그 교사를 이제 때려치고 정말 RM 미니스트리에 뛰어들으신 이런 분들이 이제 그 체제 거부형입니다. 네. 저는 겁나서 그런 거 못하거든요. 그리고 애들을 대안학교 보낸다? 예전에 그런 것도 없었지만 저는 참 친구들을 많이 사귀어야지. 우리나라는 학맥, 인맥이 중요한데 막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정말 힘들거든요. 그런데 예, 이런 그 분들이 이제 이렇게 뭔가를 개혁하고 더 좋은 나라로 만들어가고 이렇게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한 박자 늦는 아이들은 정말 봄에 피는 개나리가 있고 또 여름에 피는 뭐 장미, 그거 5월에 피지만 어떻든 그러나 이제 가을에 피는 국화도 있고 겨울에 피는 인동초도 있잖아요. 근데 다 그 특징이 있다고요. 꽃이 꼭 일찍 핀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렇게 뜸을 들이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얘네들은 뭔가를 배우면 아주 그거를 굉장히 잘하는 아이들이에요. 저의 딸이 간호학과를 나와서 그 서울 삼성병원의 수술장에서 한 12년 근무했어요. 간호사가 10년을 근무하면 신이라고 한다네요. 그 태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극복하고 그런데 그 수술실에서 이렇게 어시스트를 하잖아요. 그 외과 의사, 간 이식, 뭐 신장 이식 이런 쪽에서 근무를 했는데 그 너무나 얘가 이제 뭐 반박자 빨리 어시스트를 해주니까 그 이제 나이팅게일 뽑는데 거기에 이제 후보로 올라갔었어요. 3명의 후보. 그래서 이제 최종에 가진 않았지만 어쨌든 뭔가를 배우는데 뜸은 들이지만 그런 애들은 굉장히 성실하고 이렇게 쫙 해나가는 그런 게 있습니다. 저력이. 네. 자, 그래서 네. 그런데 이런 그 순둥이, 체제 거부형 또 한 박자 느린 아이가 있는가 하면 또 다른 케이건 교수님은 하버드대 교수님인데 이분은 고반응, 저반응으로 또 나눴어요. 예, 고반응은 이제 같은 상황에서 굉장히 반응이 큰 겁니다. 그래서 주로 외향적인 아이들이 좀 반응이 크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죄송합니다. 저반응이죠, 저반응. 별거 아니다, 뭐 이렇게 하는 아이들. 네, 이제 고반응은 같은 자극을 굉장히 이렇게 두려워하고 말하자면 그런 아이들입니다. 예민한 아이들. 예, 예민한 아이들. 그래서 또 저반응인 아이들은 이제 같은 상황에서 별로 no problem 뭐 이러는 아이들이에요. 예, 그래서 제가 한번 이렇게 강의를 하다 보면요, 그 강사의 가족들이 많이 등장해요. 그 사례로. 근데 저의 딸이 그 쌍둥이 남매를 키우고 있습니다. 근데 걔네들이 3학년이고 이제 걔네 그 한 5년 전에 그 킥보드를 이렇게 새로 사서 배웠는데 2시간 딱 배우고 나서 그 쌍둥이 딸과 아들이 손자, 손녀가 외손자, 외손녀가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한번 보시고 어떤 애가 고반응인가, 즉 예민한 아이죠. 어떤 애가 저반응인가, 그런 거 뭐 별거 아니야, 뭐 이런 아이인가 한번 좀 보시기 바랍니다. 끼익 그래요. 소리는 안 나오네. 스피커 틀었어야 되는데. 네, 저쪽에 이제 외손자입니다. 오케이 그래요. 얘가 저기 손녀딸이 지 오빠예요. 1분 오빠. 예, 그 C색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1분 오빠예요. 예, 아하하 막 이래요. 저 입 좀 보세요. 네, 그래서 얘가 손녀딸이 그 아파트 광장을 한번 가로질러 갔다 오는 사이에
그 외손자는 이제 그 하단에 턱이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3번을 부딪히고 이렇게 오잖아요. 뭐 때문에 얘는 그럴까요? 딸이 더 예민한 거. 아니요. 네네. 그렇죠. 무섭단 말이죠. 얘는, 네? 다른 두려움이 없는 거지. 두려움이 없어요. 예, 예, 두려움이 없고. 예, 그래서 얘가 아주 그 신생아 때부터 뭔가를 얘가 뭐 도리도리라든지 뭐를 시작하면 그 지 오빠는 따라서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우리 외손자는 뭔가 이렇게 예민하기 때문에 이렇게 가다가 넘어진다 이러면은 정말 그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예, 얘가 이제 우리 집에 와서 그 식탁 의자가 4개거든요. 근데 얘네 식구가 오니까는 이제 모자라니까 뭐 이렇게 서재 의자도 가져오고 제 화장대 의자도 가져오고 이렇게 해서 이제 앉아서 밥을 먹었어요. 근데 어느 날 한 7살쯤 됐을까 그럴 때 밥을 먹다가 얘가 그 화장대 의자에 앉았거든요. 근데 화장대 의자는 등받이가 없죠. 이렇게 했다가 넘어진 거예요. 넘어졌는데 이제 집에 서울에 사는데 가서 그 이야기를 막 얼마 동안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 딸이 엄마 얘가 아주 뒤끝이 장렬해 이래요. 그래서 얘 뒤끝이 장렬한 게 아니라 얘가 예민한 애다. 얘는 그 의자에서 넘어진 것만 해도 이제 트라우마 같이 예, 심리적 외상이 돼서 그게 계속 생각나고 하니까 얘기하는 거다. 이렇게 제가 알려줬어요. 예, 그래서 얘네들은 그 예민한 아이들은요, 그 책이 나와 있거든요. 예민한 아이의 특별한 잠재력. 그래서 이렇게 예민한 아이는 그게 능력이라는 거죠. 그런데 얘한테 외손자한테 이제 부모가 야 너는 남자가 돼가지고 왜 이렇게 용기가 없어? 좀 그 네 동생처럼 이렇게 아하하 하면서 좀 이렇게 하통하게 해봐. 그러면 얘는 어떤 기분일까요? 자기 마음을 몰라준다. 그렇죠. 할 수가 없는데 나는 그게 너무 두렵고 조심조심 내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건데 뒤를 제끼면서 아하하 하면서 타라고 그러면은 얘는 정말 자존감이 팍 무너지죠. 예. 그래서 얘네들은요 굉장히 원칙을 따지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유치원에 다닐 때 거기 원어민 선생님이 오셨다가 이렇게 가면은 저 현관에 가서 인사하는 애는 얘밖에 없대요. 예, 그리고 이제 식당에 가면 이렇게 노는 데 있잖아요. 아이들 노는 그런데 거기 가서 놀다가 다 제자리에다 놓고 온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교수님들이 이런 아이들을 조교로 쓴다는 거죠. 너무나 그 맡은 일을 잘 그 매뉴얼대로 할 뿐 아니라 넘어가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경계선을 사고를 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손녀딸은 막 어하하 막 이렇게 하는데 이제 부모가 야 너는 여자애가 돼가지고 아하하가 뭐야 좀 조심하게 탈 수 없어? 이러면 얘는 기분이 어떨까요? 괜찮을 것 같아 둔해서. 상처 받죠. 상처 받죠. 예. 얘는 항상 엄마 품을 지 오빠한테 뺏겼거든요. 아기 때 신생아 때부터. 그래갖고 얘가 한 2살 뭐 이 무렵에 그 손자 지 오빠가 엄마 품에 있고 우리 이제 손녀딸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 20분 지나서 막 아 하고 울더래요. 뭐 때문에 그랬겠어요? 그렇죠. 진짜 1년 이상 진짜 억울하고 진짜 애착 손상인 거예요. 애착 손상. 예, 쟤는 막 저희 거의 애정 과잉 같이 막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기질 있잖아요. 기질. 우리 그 하나님이 우리 장부를 지으셨다, 내장을 지으셨다 이렇게 해요. 그리고 기질대로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우리가 그거를 너는 좀 씩씩해봐야 돼, 너는 좀 조심해야 돼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얘네들은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아이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면 다 거목이 된다 그랬죠. 예, 그 무조건적인 수용과 존중과 공감을 해주면 아이들은 누구나 하나님이 거목이 될 수 있는 그런 그 씨앗을 넣어서 보내줬기 때문에 그것들이 발현되고 예, 꽃이 피고 이렇게 나무가 되는데 그거를 이제 이건 안 돼, 저건 안 돼 그래가지고 잘라서 그 애들을 분재를 만든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기질대로 키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네, 저의 이제 또 친손자예요. 얘네들 5년 전 사진이에요. 네, 그 형이 지금 동생을 안고 있잖아요. 예, 형은 어떤 성격인 것 같이 보이세요? 자상하죠. 이렇게 손이 이렇게 탁 해가지고, 예, 얘는 정말 그 자기 동생한테 5살 차이인데 늘 져주고 이러거든요. 얘도 쉐마 학교라는 그 대안학교 다녀요. 예, 그래서 엄마가 2시간 동안 5년째 그 잠수 영어라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걸 가르쳤는데 지금 해리포터를 500페이지 되는 거를 술술 읽는 수준이라 그래요. 네. 아, 영어로요? 네, 영어 원서로. 네네. 그래서 이제 이런 3가지 순둥이, 체제, 거부형, 한박자 느린형뿐 아니라 이제 고반응, 예, 저반응이 있고요. 그 다음에 뇌과학적으로 볼 때 좌뇌가 발달된 사람들은 좀 긍정적이더라. 그 좌뇌는 어떤 논리적인, 언어적인, 수리적인 이런 것들을 담당하는 뇌잖아요. 그러니까 이 뇌가 더 발달한 사람들은 긍정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뇌는 감정, 이미지 뭐 이런 것들 작동하는 그런 뇌인데 이 뇌가 활성화된 사람들은 이 뇌가 발달한 사람들은 좀 부정적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까 이런 것이 예측이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제 물이 반컵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좌뇌가 활성화된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반이나 있네, 반컵이나 있네 이렇게 하는데 우뇌가 활성화된 사람들은 반밖에 없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꼭 반밖에 없네 이런 사람들이 좀 뭐랄까 좀 이제 그 퀄리티가 떨어진다 그런 건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은 뭔가 좀 불안도가 좀 높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미리미리 준비하고 이런 계획하고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꼭 긍정성이 높고 부정성이 뭐 이렇게 높다고 그래서 나쁜 건 아니다. 어떻든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다 좋은 거예요. 네. 네, 반이나 남은 반밖에 없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아이의 기질을 알라는 거예요. 내 자녀의 기질이 어떤 유형인가. 그리고 그거를 수용하라는 거예요. 너 좀 이렇게 해봐, 저렇게 해봐, 옆집에 누구처럼 해봐. 이러면은 정말 얘의 어떤 존재를 말살하는 거하고 똑같거든요. 예, 그래서 얘한테 야 누구처럼 돼봐 이렇게 했더니 그 아들이 엄마 그 오프라 윈프리는 엄마 나이인데 지금 세계적으로 흑인 중에 제일 부자야 이렇게 예, 이렇게 이제 비교를 하더라는 거죠. 예, 그래서 비교는 정말 그 아이 자체를 무시하는 거기 때문에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옆집 아이뿐 아니라 그 동기간도 마찬가지예요. 형제 자매들도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각자의 그 고유한 기질이 있으니까 그것을 이렇게 존중하고 예, 하나님이 주신 어떤 어떤 재능이 얘한테 있을까 이렇게 하면서 부모가 아이가 18살 될 때까지 그 해야 되는 그런 그 의무랄까 예, 이런 거에 있어서 3가지가 있다 그래요. 그래서 아이의 어떤 재능이 어디에 있는가를 알아서 그쪽으로 갈 수 있도록 예, 대학을 그쪽으로 가고 또 직장을 그렇게 잡을 수 있도록 예, 그리고 추억을 많이 심어주라는 겁니다. 여행도 하고 뭐 이렇게 뭐 전시회도 가고 이러면서 많은 추억을 심어줘서 이제 그 부모님의 장례식에 왔을 때 아이고 땜 하는 게 아니라 아 정말 그때 우리 부모님하고 이렇게 즐거운 추억이 있었어 이렇게 하는 네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그 가치관을 심어주라는 거죠. 예, 애들이 그 18살이 넘어가면 뭐 대학에 들어가게 되죠. 만 18살 넘어가면. 그러면은 뭐 그 아이가 대전에 살지, 뭐 우리나라에 살지, 외국에 갈지 모르잖아요. 어디에 살더라도 아이들은 더 이상 부모님의 그 영향력을 받지 않는다는 거. 예. 그래서 정말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그 기질을 이렇게 꽃피우도록 하는 거가 부모의 역할입니다. 예. 그리고 나의 기질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나의 기질도 수용하고, 그 다음에 그 한박자 느린 아이 또 순둥이 체제 거부형에 맞는 양육법이 있는데 그것을 하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아이한테 잘 설명을 해줘라. 요즘 30, 40대들은 설명을 너무 잘해주는 것 같아요. 네, 뭐 마구잡이로 키우지 않고 정말 자녀 양육을 너무너무 잘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해결책은 같이 찾아보는 거. 이것도 이제 감정 코칭하고 일맥상통하죠. 예, 해결책은 부모가 아이가 왕따를 당할 때 그 아이들을 다 초대해서 뭐 피자 사주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너가 가장 바라는 건 뭐니? 그러면서 애들하고 잘 지내고 싶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하면서 그 아이가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퍼실리테이터가 되는 거죠. 촉진자가 되는 거지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건 아니다. 해결해 주면 계속 따라다니면서 해결해 줘야 되잖아요. 헬리콥터 맘처럼. 네, 아이가 그런 해결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나 말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역할 모델, 롤 모델이 되어야 된다. 네, 그래서 우리도 그렇잖아요. 자녀들은 부모님의 뒷모습을 보고 자란다. 네, 행동으로 잘 보여주라는 겁니다. 네, 그러면은 기질에 따른 팁이 있는데 양육 팁이 있는데요. 순둥이들은 어떤 거를 좀 조심해야 될까요? 유의하면서 키워야 될까요? 순둥이들은 시키는 대로 잘 따르는 아이들이어서 네? 맞아요. 얘네들은 정말 굉장히 스트레스가 많을 수가 있어요. 막 싫은 것도 하고 이렇게 되니까 선택하도록 도와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우유 마실래, 오렌지 주스 마실래, 뭐 이렇게 하고 또 뭐 옷을 사러 갔으면은 한 2개 정도 이렇게 골라놓고 이 중에서 어떤 걸 사고 싶어 이러면서 이렇게 선택하도록 하면 얘네들은 어떤 기분을 느낄까요? 존중받는 느낌이죠. 그래서 얘네들은 그냥 시키는 대로 이렇게 하는 뭐 이렇게 의계 질서처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수평적인 관계성 속에서 스스로 잘 선택할 수 있도록 선택의 여지를 줘라. 네. 그래서 스트레스가 쌓이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네. 그 다음에 체제 거부형 아이들은 어떻게 주의를 하면서 양육하면 좋을까요?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테두리만 정해주라는 거예요. 경계선만 정해주고 그 안에서 네가 자유롭게 해라. 이런 유연성을 주면 그 갈등의 반은 줄어드는 거죠. 얘네들은 이제 부모님하고 사사건건 부딪힐 수가 있어요. 자기 주장이 강하기 때문에 또 시키는 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뭐 용돈 2만 원 중에서 그거는 너가 마음대로 쓸 수 있어. 뭐 이런 식으로 한계만 넘어가지 않도록 하라는 거죠. 네, 또 대기 만성형은 어떤 점을 주의하면서 키우면 좋을까요? 맞아요. 좀 기다려주라는 거예요. 아이의 속도에 맞춰서 이제 구구단 좀 늦게 괜찮아. 그거 뭐 이제 너가 3학년 때 그거 다 외우면 평생 쓸 수 있는 거고 괜찮아 이러면서 여유를 주면서 또 선생님이라면 그 아이들이 이렇게 시간을 조금 더 주고 딴 애들 다 했는데 너는 왜 이래 이렇게 하면은 정말 비난이거든요. 너는 무언가 문제가 있어 이런 뉘앙스를 주기 때문에 계속 이 자존감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네. 자, 그래서 아이가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연습을 충분히 하지 않으면 나중에 직업을 선택할 때, 또 뭐 친구를 선택할 때, 뭐 배우자를 선택할 때 정말 어려움을 겪거든요. 그래서 부모 밑에 있을 때 충분히 트라이얼 앤 에러, 그죠? 시행착오를 통해서 잘 성장하도록 이렇게 선택의 여지를 주고 존중하고 좀 기다려줘라. 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밥 먹기 전에 숙제할래? 아니면 먹고 할래? 뭐 이 정도. 네. 다그치지 말고. 예. 빨리 밥 먹어야지 숙제할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요. 네. 그래서 이제 기질은 평생 간다 그랬죠. 기질 60~70%가 평생 가고요. 잘 안 고쳐져요. 그래서 고치려고 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는데 나 자신도 자책하거나 이렇게 고치려고 하지 말고 배우자도 또 고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도 못 고치는 거를 안 고치는 거를 네, 하나님도 그 사람을 존중하는데 각자를 그렇게 하려고 하지 마라. 너만 고생이다. 그죠? 그리고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고치려고 하지 말고 존중하고 그리고 이제 뭐 체제 거부형이 순둥이 부모한테 크면 그래도 약간 순화가 되겠죠. 그런데 순둥이라도 체제 거부형 부모 밑에 크다 보면 여러 가지로 또 상처를 받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양육 태도
그리고 환경, 학교 환경이라든지 나중에 직장이라든지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조금씩 바뀌면서 성격을 형성하게 됩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제 제대로 칭찬하기를 좀 배워볼 텐데요. 네. 그 칭찬은 뭐 고래도 춤추게 한다 이렇게 하지만 오히려 칭찬의 역효과를 그 미국의 교육학자가 찾아냈거든요. 그래서 칭찬을 받을수록 아이의 버릇이 나빠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아우 정말 우리 아이는 천사 같아. 너무 동생도 잘 돌봐주고 막 이러면은 아이는 어떤 기분일까요? 조금해서 부담스러워. 맞아요. 자기는 속으로 우리 엄마 죽었으면 좋겠다. 우리 동생 쟤 없었으면 좋겠다. 우리 엄마가 병에 걸려서 입원했으면 좋겠다. 막 이렇게 생각한 적도 있는데 나를 천사라고 하면 너무 부담이 된다는 거죠. 너는 피카소 같이 될 거야. 너는 윤동주 시인처럼 될 것 같아. 대단해. 막 이러면서 너는 능력 있잖아. 막 이렇게 하게 되면 아이는 너무나 그 부담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칭찬을 할 때 그 아이가 노력한 거. 너 1등에서 너무 대단해. 전교에서 1등하고 수능 전국 1등에서 너무 대단해. 이거가 아니라 너가 정말 그렇게 노력하더니 1등을 했구나. 이렇게. 예, 그 과정, 노력, 어떤 그런 것들을 칭찬해 주라는 거죠. 예. 정말 그 아이를 매니플레이트 조정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진정성을 가지고 내 마음에 정말 얘 잘하네, 이건 잘했네, 이런 그 마음이 들 때 핀셋으로 딱 찝듯이 이렇게 하라는 거죠. 너가 굉장히 그 중간고사 공부를 많이 하더니 수학이 10점이 올랐네, 이렇게 하면은 얘는 그 자기 노력한 거에 대해서 충분히 이제 보상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더 노력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또 네가 손님이 오셨는데 동생하고 놀아주니까 엄마가 참 좋았어. 뭐 이런 거요. 네. 자, 요거 한번 칭찬해 보시겠어요? 다양한 색깔을 써서 너무 잘했네요. 네, 다양한 색깔을 써서 좋으네. 예, 또요. 노력한 거. 꽃을 7개나 그렸어요. 네, 7개나 그렸네. 예, 정말요. 네, 또요. 나비도 있네. 예, 나비도 있네. 예, 또요. 네. 창의적으로 그렸네. 네네. 그러죠? 3마리가 다 다르죠? 네. 밑에 벌레가 또 3마리 기어가네. 예, 이런 식으로 이제 칭찬을 해주라는 거죠. 네. 자, 이거는 이제 저의 아까 제가 5살 때 그 동생이 태어났거든요. 예, 그래서 6살이었을 것 같아요. 우리 그 큰 손자가, 얘가 4년 전, 1학년 때 자기 동생한테 쓴 이게 빼빼로 데이 날 쓴 그 일기예요. 준우야, 자기 동생 이름이 준우거든요. 준우 빼빼로 맛있었지? 다음에도 사줄게. 준우가 자석으로 상상력을 발휘해서 만든 거 좋아. 또 맥스 앤 루비 보는 것도 좋고, 준우가 나랑 승재랑 놀 때 힘들겠지만 다음에는 우리 준우 형이 놀아줄게. 그리고 준우가 더 크면 형이랑 보드게임을 해줄게. 준우가 4번만 생일이 지나면 5살 되면 형이 야구도 같이 하자. 그래서 우리가 아빠를 이기자. 오케이? 그리고 어떨 때는 같이 라면도 끓여 먹자. 맛있겠지? 형도 맛있겠어. 그리고 우리 준우가 항상 밝고 명랑하게 자라면 좋겠다. 네, 1학년이 이렇게 썼어요. 네, 칭찬해 줘 보세요. 칭찬. 얘를 어떻게 칭찬해 줄까요, 이거? 준우랑 이런저런 일을 하고 싶어하는 그 따뜻한 마음이 느껴져요. 그렇죠. 네, 승재랑 놀 때 그 1학년 형들하고 노는데 애기가 싫잖아요. 예.
네, 그런 하여튼 그 배려 같은 게 많고, 그리고 아우 이거 꽉 차게 정말 이렇게 썼네. 예. 이제 얘가 알아듣기는 어렵겠지만 하여튼 언어 구사력이 있잖아요. 네, 얘네 엄마가 아나운서 시험 봤던 네, 그 아이예요. 네, 아들이에요. 이제 그렇게 꼭 집어서 칭찬을 해주라는 거예요. 잘 썼네. 그럼 안 되는 거예요. 네. 그게 와닿지가 않는다는 거죠. 네, 어떤 게 잘했다 이런 식으로. 네. 야, 마음이 우리가 늘 하는 소리는 야 마음이 천사 같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안 된다 이거. 네. 천사일 수가 없잖아요, 사람이. 네, 그게 부담이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또 이제 꾸중할 때, 아유, 이 바보야. 그리고, 아유, 칠칠 맞기는, 늦게 일어난다고. 또 게으름뱅이 같기는, 아유, 잘하는 게 하나도 없어. 아유, 둔한 녀석. 이렇게 하게 되면 아이들이 어떻게 될까요? 존재에 대한 맞아요. 자기 존재에 대한 상처를 입고 정말 그 상담실에 와서 아 저는 바보 천치예요. 이런 애들이 있어요. 저는 잘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예. 그리고 뭐 하고 싶은 것도 없어요. 예, 꿈도 없어요. 예. 이렇게 이런 이야기들을 수천 번, 수만 번 들으면서 컸을 때 정말 그 말이 씨가 되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인격에 대한 꾸중을 하지 말고 행동에 대한 꾸중을 해라. 그래서 야 이 바보야 대신에 답이 틀렸네. 예, 요 정도. 그리고 칠칠 맞기는 이렇게 하기보다는 물을 흘렸구나. 네, 게으름뱅이 같기는 보다는 좋겠다. 잘하는 게 하나도 없어. 네, 조금 더 해보렴. 둔한 녀석. 네, 그렇게 해도 충분히 그게 꾸중이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인격에 대한 꾸중을 하면 존재 자체가 말살되고 자존감이 너무나 바닥을 치기 때문에 예, 그 행동에 대해서만 이렇게 해도 아이들은 충분히 예, 꾸중이 되니까요. 예, 그렇게 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5분까지 이제 하라고 하셨어요, 목사님이. 그런데 지금 7분 남았고 22분이나 남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순둥이, 체제, 거부형, 한박자 느린 형 중에 나는 어떤 유형인가, 그 유형끼리 모여서 나는 어떤 특성이 있다. 예, 그리고 또 다른 기질의 유형이 나를 이 점은 이해해줬으면 좋겠다. 체제, 거부형이 순둥이 나의 이런 점은 좀 이해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거 얘기하고, 또 나의 자녀는 어떤 유형인가, 그리고 나는 그 자녀를 어떻게 대하고 싶다. 이런 거를 좀 나누시면 좋거든요. 예, 자, 순둥이, 나는 순둥이다. 네, 순둥이는 저 뒤로 모이겠습니다. 세 분. 세 분. 네, 저기 은실 사모님. 네, 은실 사모님. 네. 그래서 이제 그 팀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나왔는지 은실 사모님이 정리해서 좀, 네, 뭐, 나눌 수 있으면 더 좋겠고요. 자, 나는 체제 거부형이다. 체제 거부형. 아, 3명. 네. 3명 어디로 모일까? 여기. 예, 장로님 쪽으로. 네. 저기 박사님 그쪽으로 가세요. 아, 3명. 자, 그러면 나는 한 박자 느린 형. 이고. 네네. 네, 그렇습니다. 자, 한 박자 느리면서 순둥이, 한 박자 느리면서 체제 거부형 이럴 수 있거든요. 그럼 여기 앞에 다 모이겠습니다. 나머지 분들. 네. 네, 어디요? 네네, 여기 앉으세요. 네. 네. 자, 거기는 이제 우리 박윤환 전도사님이 팀장이어서 이제 거기서 나오는 이야기를 좀 네,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는 누가, 네. 네네. 여기는 누가 조장을 할까요? 우리 장로님이요? 네, 우리 목사님 하셔야 되겠다. 할 수 없어. 네. 자, 이야기 나누세요. 우리 저기 성도님 안 들어가셨네요. 목사님, 우리 성도님 안 들어가셨어요. 일로 오세요. 일로 오세요. 일로 오세요. 일로 오세요. 일로 오세요. 네, 핸드폰에 적으셔요, 목사님. 핸드폰 메모장. 아니, 그럼 저기 그런 데다 쓰셔요, 그냥.
펜 있으세요? 이걸 맞춰야 되겠다.